안녕하세요. 스크린 영어 3주차인가요? 네, 시작합시다. 레슨 1입니다. 자, 저번 주에는 메인 아이디어까지 했었죠. 메인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었어요. 수업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지금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면 수업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제너럴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내 수업의 소위 말하는 색깔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시험을 잘 보는 방법도 수업 중간에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분이나 되는 내용을 아무런 가이드 없이 처음에 무작정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질문들을 푼다. 그거는 5분 동안 영어를 더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5분 동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 능력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게임 캐릭터로 이제 상상을 하자면 5분 동안 이 오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조언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영어 스크린 영어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수업은 영어 전공 수업이 아니죠. 여러 번 설명을 하긴 하는데 영어 전공 수업이 아니고 여러분들 전공 각자 갖고 있는 전공 수업들이 아닌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차를 공부한다고 한다면 자동차를 공부한다 한다면 자동차를 연구하는 것과 자동차를 고치는 거는 다른 영역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과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어 가는 걸 할 수 있겠죠. 그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구하는 마음으로 차를 고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지? 엔진이 왜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곳에서 지금 오류가 생기지? 라고 이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고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한테 차를 가져가서 나 차 엔진이 요즘 안 좋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빨리 엔진오일을 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유를 좀 알아볼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마음에서 그 차를 바라본다면 자동차가 빨리 고쳐지기는 어려워요. 못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우리는 시험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풀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지? 내가 모르는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지? 라고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풀어야 되는 대상이 되죠. 해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방법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를 이제 연구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둘 다 분명히 각자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효율성이 어디서는 떨어지고 어디서는 높고 이렇게 되죠. 그게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교양 영어 시험이라는 걸 봤을 때 연구하는 마음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본인 실력보다 성적이 안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여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기보다 어려워요.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도 인지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뭘 고쳐야 될지를 알 수는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시험 문제든 여기 교재에 나오는 문제든 바라보고 있는지를 본인이 인지를 못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바꿔볼 수 있는지를 시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고, 사실 찾아보면 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정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정이 들려고 시험 문제를 보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거지.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친해지면 좋죠. 친해지면 좋은데 첫 번째 목적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5분짜리 오디오를 다 드릴 게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기 지문, 여기 질문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반복이 될 확률이 아주 낮죠. 그럼 어떤 것들이 반복이 되죠? 질문들이 반복이 됩니다. 질문의 형태, 질문의 패턴들이 반복이 되죠. 단어들마다 하나하나 다 찾아서 번역을 해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번역해가는 형식은 연구를 하는 형식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형식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은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시험지를 받아보면 시험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꽤 보여요. 나는 번역을 하라는 거를 시킨 적이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 다 한국말로 조그맣게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깨알같이 적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은 깨알같이 못 적었을 때 본인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본인 눈에 한글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보이면 본인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냥 거슬리지 않아야 돼. 근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바닥에서 누워서 잘 게 아니야. 여기다가 빨리 상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세팅하고 사진 한 장 찍어야 돼. 이거 내가 먹을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이해가 돼요? 근데 바닥에 머리카락 있는 것 같고 음식이 너무 들어온 상황에서 들어온 환경에서 세팅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바닥은 사진에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그럼 더러운 걸 감추려는 얘기인가를 하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치우면 좋죠. 근데 치워야 되는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음식 사진을 찍으라고 이제 숙제가 왔다고 한다면 더러운 걸 치워야 되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 음식 접시고요. 음식을 담겨져 있는 음식 접시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을 담는 쟁반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장반이 담겨져 있는 상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에 나오는 건 먼저 닦는 거죠. 딴 거 닦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뭐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기름이 떨어졌으면 세차하러 들어갈 게 아니라 기름을 먼저 넣어야 해요. 자동차에서 기름이 뭐 간당간당하면 차가 너무 들어온대요. 그래도 세차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알겠는데 내가 지금 A부터 B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들어와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기름이 부족해서 못 가.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차가 더러워도 그냥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참 좋아. 그지? 차가 깨끗하면 좋겠지만 차에 뭐가 묻어 있더라도 A부터 B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운전하는 내내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 운전하는 내내 기분이 상하다면 운전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단어가 눈에 띄었을 때 거슬려서 이거 하나 집어내고 저거 하나 집어내고
기분이 나쁘고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곳에 살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질문을 공부해야 돼요. 질문. 이 질문의 형태는 유닛 2, 3, 4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는 변하지 않아요. 이 내용물만 바뀌죠. 당연히 내용도 공부하면 좋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쓸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걸레질 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면 사진 찍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좀 보면 음식을 먹는 프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방 같이 비슷하게 해서 스튜디오에서 음식이 나와서 먹어보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접시 바닥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접시 바닥에 스티커가 있다는 얘기는 음식을 담는 그릇을 뒤에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음식을 담는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진만 나오게 예쁜 그릇을 준비해서 그냥 놔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만 치운 거예요. 물로 퐁퐁 묻혀가지고 닦은 다음에 건조시키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이게 아니야. 그냥 그 그릇인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뒤에 스티커만 안 빼고 그냥 닦았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이게 물로 이제 씻은 다음에 엎어놓고 그걸 말린 다음에 그걸 다시 관리해서 제자리에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모든 먼지를 다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좋죠. 하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 접시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선순위가 어디다? 질문에 있다. 이해하십니까? 네. choose the correct answer라고 했으니까 choose 하면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메인 아이디어 한 다음에 디테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 시간 13분입니다.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 이런 질문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쉬워요. 왜냐면 이제 그냥 여러분들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여러분들의 많은 90% 이상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실제로 필기를 했을 때 나오는 실수들에서 비롯됩니다. 사소한 실수들이죠. 하지만 사소한 거 하나든 중요한 거 하나든 어쨌든 감점은 1점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틀렸으면 덜 억울한데 알고 있었는데 필기를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수두룩하다면 본인이 많이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룰을 이해를 하면 돼요. 룰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농구에서 뭐 공 잡고 세 발짝 이상 가면 안 되는 거, 축구에서는 골키퍼 말고는 공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룰이 있죠. 여기서는 어떤 룰이 있죠? 대문자, 소문자 룰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우선순위 얘기했잖아요. 이제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 넣고 가야 되는 게 우선이지. 지금 에어컨이 되네 안 되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가 돼? 우선 가야 돼.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린 지금 레이싱을 시작한 거야. 쾌적하게 레이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레이싱 하는데 에어컨이 되든 히터가 되면 좋지. 좋은데 우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차에. 똑같아요. 영어 단어도 무슨 뜻인지 알면 참 좋아요. 단어마다 다 알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불가능을 할 때마다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 좋겠고, 우선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대문자, 소문자예요. 기본적으로 true, false를 질문을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교재를 좀 찾아봅시다. 맞네요. 7쪽. 교재 7쪽의 교재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 PDF 파일로는 교재가 보이진 않는데, 자, listen again, write T for true, F for false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클릭해서 맞추는 거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T랑 F를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대문자 T, 대문자 F가 나와 있어요. 시험 문제를 다 풀어놓고 시험 문제를 다 풀어놓고 어떤 상황이에요? 대문자로 안 바꿔서 빵점을 맞는 경우가 있죠. 다 맞았어. T도 맞고 F도 맞았는데 소문자로 썼으니까 틀렸어. 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내가 영어를 싫어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를 이렇게 그지같이 내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해해요. 왜 짜증이 나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잔잔머리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룰을 만든 사람의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화가 난 사람도 분명히 이해를 하니까 우리는 룰을 바꿀 수 없다면 기억을 해낼 때마다 이렇게 치사스럽다니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에 이 룰이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와 F를 소문자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손으로. 자,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T와 F가 헷갈릴 수 있겠구나가 상상이 되십니까? 본인은 아닌다 하더라도, 그죠? 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의 T와 다른 사람의 F가 미묘하게 비슷해 보여서 채점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겠구나가 상상이 되나요? 되죠? 소문자 T와 소문자 F,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쓰지 않는 갈겨 쓰는 글씨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거의 비슷해 보여요. T와 F가. 특별히 화냈을 때 쓰는 글씨는 더 그렇고요. 그럼 교수님, 그냥 소문자로 하지 말고 대문자로 하지도 말고 그냥 T로 보이면 맞는다 하고 그다음에 T로 안 보이면 틀리다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아주 미묘합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T로 보이는 상황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F로 보이는 상황으로까지 번져요. 그거는 룰로서 규칙으로서 효율적이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축구에서 축구공을 골키퍼가 아닌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거는 뭐 반칙입니다 라는 규칙이 있는데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공이 오는 바람에 내가 공이 눈앞에 오는 바람에 얼굴을 가리느라고 내 손이 얼굴을 가리느라고 내 얼굴을 가리는 순간 공이 손에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맞은 거지 내가 만진 게 아니라 내가 두들겨 맞은 건데 내가 핸들링을 했다고 파울을 받는 거는 감점을 받는 거는 너무해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룰을 바꿔서 손등으로 만지는 거는 되고 손바닥으로 만지는 건 안 돼라는 룰을 바꿔본다 합시다. 그러면 그 룰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요? 손등으로 치면 되겠죠? 손등으로 치면 되겠지. 아닌데 나 손바닥으로 안 쳤는데 나 손등으로 쳤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은 핸들링이 하더라도 말이 안 되죠. 규칙이 지금 본인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축구는 발로 하는 운동이다라는 목적을 잊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맞았든 안 맞았든 그냥 손만 대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T와 F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T와 F를 섞어 쓰는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 룰만 확실히 했다면 소위 말해서 농구에서 공을 뺏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기껏 잘 플레이 해놓고 공 들고 세 발짝 이상 걸어갔으니까 삐 소리 듣는 거랑 똑같이 다 잘 풀어놓고선 T와 F 대문자 소문자 헷갈려서 아무렇게나 쓰다가 감점을 받는 일은 없죠. 자, 첫 번째 예시는 그거였어요. T나 F를 소문자로 그냥 쓰면 안 되나요? 했는데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죠. 대문자 T와 대문자 F보다. 그렇기 때문에 땡. 그러면 그냥 TRUE 그 다음에 FALSE 그냥 쓰면 되지 않나요? 소문자로 쓰든 대문자로 쓰든 아니에요. 그러면 true는 true로 보이고 false는 false로 보일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알아요. 아는데 규칙의 목적이 뭡니까? 의도된 바와 아주 클리어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상대방이 그걸 이제 들어줬으면 하는 게 룰이잖아요. 그러면 난 네가 true인지 false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아는 표시로 T와 F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요구하는 바가 더 많다면 만약에 T for true라고 쓰지 않고 true를 5번 써야지 true라고 보고 false를 5번 써야지 false라고 볼 거니까 자, TF라고 쓰지 말고 소문자 TF라고 쓰지도 말고 스펠링 TRUE라고 쓰지도 말고 그냥 더 간단하게 TR만 써요. 그 다음에 너는 FA만 써요 라고 하면 그게 더 쉬운 방법이 되나요? 아니죠. 문제를 읽는 사람을 더 헷갈리게 만들 뿐이죠. TRUE라고 쓰면 틀리다고 할 거야. 나는 TR만 쓰라 그랬는데 FA라고 쓰라고 그랬는데 FALSE라고 다 쓰면 그건 틀린 답이야. 그러면 아까 소문자나 대문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속상했던 사람들은 뭐 다른 얘기가 되나요? 다 똑같은 얘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돌고 돌아서 왔어요. 뭐가 가장 효율적이죠? 그나마. 맞아요. 그나마 효율적인 것은 대문자로 T, 대문자로 F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T인지 F인지 분별이 돼요. 물론 소문자로 써도 분별이 되지만 분별이 될 확률이 대문자로 쓸 때 확률이 더 높아지죠. TRUE라고 썼을 때랑 TRU만 썼다고 썼을 때랑 TR만 썼을 때랑 그 경우의 수를 거쳐가는 것보다 그냥 T 대문자 쓰세요가 효율성이 높습니다. 세 발짝은 너무 정이 없다. 우리 세 발짝 반으로 하자. 농구공 들고 세 발짝 반까지 걸어가게 해주자. 세 발짝은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반발짝은 뭐야? 분별이 돼? 그게 배려하는 건가? 룰이 쉬워졌어요. 세 발짝 반이니까 사는 게 나아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이 그린버그 어땠고 샘 지만이 어땠고 제이 doesn't need to think about his composition. 자,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이 5분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실수한다기보다 내용을 알아듣고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T랑 F를 분별이 안 되게 쓰는 상황 때문에 지문에서 틀리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8개가 틀려요. 왜? 하나에서 T를 썼으면 뒤에서는 F를 썼겠지. 그지? 대문자로 안 썼겠지.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대문자로 안 썼으면 무슨 답을 썼든 다 틀린 답이 됐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을 볼 때마다 이제 학생들이 이건 너무 채점이 너무 엄격해서 너무 힘든데 그러면 이거 100점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분명히 맞아요. 지금 그렇게 많은 학생들의 말도 맞는데 그거는 이제 룰을 몰랐을 때 얘기고요. 그죠? 지금 룰을 안다면 규칙을 안다면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자, 규칙을 안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마음이 차라리 편할 겁니다. 아, 이거 TF 쓰는 거 맞지? 하면서 이제 규칙을 이해를 했으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레슨 1은 대문자를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한 15초 남았는데 얘기를 이제 마저 하자면 마저 할 수가 없겠다. 15초는 뭐 부족합니다. 자, 이제 레슨 2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레슨 2에서 봅시다.